자, 오늘도 건강한 정보와 질병에 관한 통쾌한 해답을 알려주실 건강주치 오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영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정규진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앞서 저희가 그 날씨 얘기, 더위 얘기를 좀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그 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네, 몸에 땀이 많아서 여름을 좀 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벌써부터 좀 땀이 네, 보이시는 거 오늘 아니에요?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그러니까 것 오늘 같습니다. 저희 다 반팔인데 긴팔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시게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성형외과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좀 긴장이 좀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 아유, 만날 때마다 얼굴을 가장 먼저 보지 않으세요 혹시? 네, 또 제 세부 전문 분야가 얼굴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상대편의 얼굴을 많이 보고 기억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우산 펼쳤을 때, 양산 같은 우산 네. 펼쳤을 때 스캔을 한번 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를 고치면 더 멋있어질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제 여성분들도 교수님, 제가 어디 고치면 이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네. 남녀노소 모두 얼굴 외모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 천원 씨는 딱 보기에 견적이 많이 아니면 나요. 고치실 때 그냥 없습니다. 편안하게 아니요. 네. 안경 벗었어요. 손을 대도 큰 발전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아니시죠? 아니, 나중에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그렇구나. 아니 제가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양력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로 뭐 흉터 수술, 레이저 흉터 치료, 그리고 또 뭐 안면 외상이 전문이시던데 저희가 막 조금 전까지 이제 온열 질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자외선이라던가 요즘 또 여름철이니까 열 때문에 얼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여름철에는 일광 화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네. 일광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굴에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피부암 발생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여름에는 꼭 그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꼭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선크림 꼭 발라야 되겠죠? 네,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사계절을 비교해 볼 때 어디 이게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은 여름철에 특히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땀도 많이 나고 말이죠. 네, 근데 특별히 여름이라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대신에 저희가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 위에다가 꺼즈를 붙이든가 아니면 드레싱 제품을 붙이게 되는데 네. 그걸 붙이게 되면 테이프 같은 것으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접촉성 피부염이라든가 알레르기 반응들이 조금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주 씻어야 되니까 그것도 네. 좀 문제가 네, 될 것 맞습니다. 예,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까 전공이 얼굴 외상과 종양, 흉터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한 또 세심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에서도 흉터를 최소한으로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상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을 때에도 흉터를 최대한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골절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도 흉터를 최소한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흉터가 최대한 눈에 덜 띄는 부위인 눈 밑에를 짠다거나 그 결막을 짠다거나 입안을 째는 방법을 통해서 흉터를 최소한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이물질이 나중에 그 외상성 문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반드시 다 제거해서 나중에 흉터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하면 또 성형 수술의 또 최고잖아요. 그쵸. 해외에서도 원종 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딱 스튜디오 안을 보니까 저희는 다 자연미. 저는 살짝 눈을 찌벅긴 하지만 네네네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교수님 뭐 성형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미용 성형은 아니죠? 네, 미용 성형은 아니고요. 우리가 뼈를 다치면 어디로 가죠? 뼈를 다 정형외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에 뼈를 다쳤을 경우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때도 정형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코뼈 다치면 사실 뭐 성형외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정형외과 글쎄요. 자신이 없어요, 다들. 네, 정형외과 어려워요. 아닙니까? 정형외과인가요? 네, 일상생활에서 얼굴뼈를 다쳤을 경우에는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자칫 방심하다가 위험할 수 있는 얼굴 손상과 안면 골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지셨어요? 안면 골절 같습니다. 눈, 코, 입,
귀 등 주요 신체 기관의 집합소인 얼굴. 시각, 후각, 청각 등 감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얼굴이죠. 만약 얼굴을 다쳐 골절상을 입는다면 감각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안면과 두개골절로 인한 환자들이 무려 50%나 증가한 만큼 길을 가다 넘어지거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 골절을 입는다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나 심각한 경우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교통사고와 일상사고로 인한 안면골절, 정확한 치료와 회복으로 아름다운 얼굴 되찾자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신체 부위보다 다루는 게 참 힘이 많이 들 것도 같습니다. 그 얼굴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얼굴 손상은 교통사고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또는 폭력에 의해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응급실에도 꾸준히 그 환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교통사고도 뭐 큰 사고겠지만 사실 네. 우리가 넘어져서 얼굴 다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예은 씨 잘 넘어지는데 그런 일 네, 없었어요? 네, 다행히 없었어요, 저는. 다행입니다. 남성분들은 예. 그 술 많이 자시고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엎어지거나 경험담 경험 많으신가요? 흔히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골절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요. 또 운동하다가도 요즘 얼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얼굴 다쳤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큰 문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얼굴을 다쳤을 때는 외형상의 문제가 먼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보는 기능인 눈, 그다음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코와 입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다쳤을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얼굴이 참 중요한 건 알았지만 또 여러 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서네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 응급 환자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통 왜 선생님들이 TV에 보면은 이렇게 눈꺼풀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눈을 보기도 하고 랜턴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눈에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눈의 동공은 그 사람의 의식의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동공 반사가 정상이냐 아닌가를 통해서 사람의 의식의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쳤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면 신경에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보라고 한다거나 이마에 주름을 접으라고 한다거나 입꼬리를 움직여보라고 해서 양측이 대칭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안면 신경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다치면 좀 막 심각한 상황이 막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얼굴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쳤을 경우에는 피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코피가 심하거나 또는 저희가 그 앞쪽 뼈인 상악골이라든가 하악골이 다쳤을 경우에는 심한 출혈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을 물어볼 수도 없고 오게 되면은 병원에 뭐 안면 골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저도. 얼굴의 골절은 먼저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학적 검사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전 반드시 이학적 검사를 통해 골절의 유무를 판단하고 방사선 검사에서 확인된 골절이 현재의 골절인지 과거의 골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골절 부위의 압통이나 뼈의 움직임, 위턱을 흔들어 움직임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급한 수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얼굴을 다치는 경우에 물론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상황은 좀 경미한 환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단순히 넘어지거나 하는 외상의 경우에는 얼굴뼈에 금이 가는 정도의 골절만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자동차 사고라든가 낙상 같은 경우에 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얼굴에 다발성 골절이라든가 얼굴 외에 다른 부위의 골절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큰 사고일 경우에는 빠른 진단이 무엇보다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골절이니까 다른 골절과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 가지 진단 검사 가운데 엑스레이를 가장 먼저 하게 되나요? 네, 엑스레이가 가장 쉽고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체 부위와는 다르게 얼굴에는
얼굴 뼈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 네. 두개골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CT, 컴퓨터 전산화 다층 촬영을 하여서 정확한 부위와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3차원 CT가 나오기 때문에 아하. 얼굴 전체의 골격을 한꺼번에 보면서 골절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눈치채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의 경우에는 다치면 붓고 멍들고 어. 바로 표가 납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다치고 난 다음에 24시간 전이면 붓기가 많이 심하지 않다면 바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서 3, 4일째까지는 붓기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많이 붓게 되면 얼굴뼈를 촉지하기 힘들고 수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가 빠지는 4,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고 3주가 넘어가게 되면 뼈가 조금씩 붓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다치기 전의 상태로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어도 3주 전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아, 3주 3주 전에 시행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TV에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네. 이렇게 어느 순간 복귀를 했는데 얼굴이 달라진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세하게, 네. 미세하게. 흔히 또 그리고 좀 돌려깎기라고 하고 그 경우를 보면 사실 야 진짜 독한 마음을 사실 먹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게 예. 얼굴뼈를 건드리는 거니까 이게 참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수술은 다양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피부 절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능한 외형 바깥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는 부위의 피부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진 뼈를 원래 자리로 환원시키고 난 다음에 금속물이라든가 흡수성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 부러진 뼈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윗턱과 아래턱을 일정 기간 동안 고정해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 부위별로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얼굴 부위를 크게 세 부위로 나누어서 이마, 그다음에 얼굴 앞면의 중앙부, 그리고 아래턱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위쪽 3분의 1은 이마뼈 또는 이마뼈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위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뇌 손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외과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증상으로는 뇌척수액 비루, 기내, 안구 손상, 후각 소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두피에 절개를 가하는 관상절개나 골절 부위에 바로 절개를 하는 방법을 통해 골절 부위에 접근하여 골절편을 복원하고 재건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얼굴 중앙 3분의 1에는 코뼈, 광대뼈, 윗턱뼈, 그리고 눈주위뼈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 3분의 1 아래턱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결막절개, 입안절개, 눈밑절개 등 가능한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피부 절개를 하여 골절편을 복원시켜주고 재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코뼈와 관련해서 지금 그 질문과 대답을 듣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뭐 예쁘게 생겼던 뭐 덜 그렇든 코가 다치면 정말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수술도 미적으로 잘 이렇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수술의 기본 원칙은 다치기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그 수술 방법은 폐쇄정복술, 개방정복술, 그다음에 간접 개방 전복술 등이 있습니다. 먼저 폐쇄 정복술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다른 부위와는 다르게 코는 비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째지는 않고 코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휘어진 코와 연골 부위를 비강을 통한 기구를 삽입하여 휘어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골절을 복원시키는 방법입니다. 개방 정복술은 코 아래쪽에 절개를 하여 코의 연골 부위와 콧끝 부위를 일부 노출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절개선이 눈에 띌 수 있고 수술 시간이 다소 긴 단점이 있으나 골절 부위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접 개방 전복술은 코안 점막의 일부만 절개를 가하여 코뼈에 접근을 하여 코뼈를 직접 기구를 이용해 촉지하면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코안의 절개로 인해 외부에서는 흉터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 아이들 축구 같은 거 하다가 그렇죠. 코뼈가 잘 네네. 부러지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성장기 수술하면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다고 네. 이걸 놔둘 수도 없는데 교수님 이럴 때는 언제 수술하는 게 맞습니까? 네, 물론 성장기에 다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성차점이 다쳐서 외형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하지만 그 골절이 된 채로 비정상적으로 유압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그 외형상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골절이 왔을 경우에는 다치기 전의 모양으로
복원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다쳤을 때 빨리 수술을 해줘야 하는 게 네, 맞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기를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심하게 그렇습니다. 살펴보셨다가 바로 이제 병원에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앞에서도 제가 뭐 돌려깎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진짜 얼굴 전체가 정말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광대뼈를 저는 이렇게 깎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근데 뭐 미용 목적이 아니라 교수님 정말 이 광대뼈를 다쳐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얼굴 뺨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광대뼈 골절은 골절이 생기면 양측의 뺨에 비대칭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부에서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된 광대뼈는 내측으로, 아래측으로, 뒤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대뼈는 주변에 이마뼈, 위턱뼈, 두개골의 측두골, 접혈공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광대뼈의 편이, 즉 원래 위치에서 이동한 경우에 필요한데 이럴 때는 골절된 광대뼈를 원래의 위치하에 복원시키고 난 다음에 이마뼈, 위턱뼈와 두세 군데 가량 고정을 하면 됩니다. 다리가 다치면요, 저희가 뭐 휠체어를 타고 밖에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얼굴을 다치면 얼굴에 막 붕대를 막 칭칭 감고 사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 대부분 이제 안면 골절 경우에 수술을 하고 완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그 수술했을 경우에는 2, 3일째까지는 붓기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2, 3일째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해서는 한 2, 3주에 걸쳐서 붓기는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에 시행했던 절개창에 실밥으로 꿰매게 되는데 실밥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는 5일에서 일주일 안에 실밥을 뽑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했을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보통 수술 후에 5일에서 일주일가량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은 대부분의 얼굴뼈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가량 안에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네. 있습니다. 3, 4주면은 뭐 한 달 정도는 좀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뭐 코나 광대뼈 얘기도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런 데 말고요. 그 눈 주변을 다칠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제 실명의 위험도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눈 주위에도 골절을 입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 주변의 골절을 안화골절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 골절. 눈 주변에 충격이 생기면 눈 주변의 뼈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종이 같은 양상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골절이 쉽게 생깁니다. 이를 안화파열골절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안구가 뒤로 밀리게 되는 안구 함몰, 그리고 골절편의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끼이게 되거나 또는 근육 자체의 타박상으로 발생하는 안구 운동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복시와 안구 운동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원래의 안구 모양 밖으로 탈출되거나 걸려 있는 근육과 지방들을 원래 자리로 복원하고 부서진 안화벽을 재건해 주는 것입니다. 안면 골절에서 수술하기 좀 힘든 부위나 또 수술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위일까요? 네, 얼굴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악골, 아래 턱뼈입니다. 아래 턱뼈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 턱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 위로 당기는 근육,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턱뼈에는 이러한 여러 근육들의 영향으로 각각의 부위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러한 힘의 방향으로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골절편의 이동이 영향을 받고 치료를 할 때에도 이러한 여러 근육들의 작용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 턱뼈에 두 군데 골절이 있는 경우로 골절 부위를 원래의 자리로 이동하여 골절 부위 양측의 뼈 접촉면이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난 후 금속 고정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항상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 상태를 확인하여 다치기 전에 교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면 사실 복원까지 또 완벽하게 되면 그 이상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환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술 후에 합병증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합병증이 있지는 않나요? 네, 부위별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 자체가 잘 붙지 않는 불유합, 그리고 뼈가 다른 방향으로 붙게 되는 부정유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다쳤을 경우에 부정유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아 맞물림 장애가 생겨서 나중에 교정 치료라든가 재수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안면 골절의 합병증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랑 이가 맞물리지 않는 것들, 뭐 뼈가 붙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안심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안면 골절이 있어도 아직 어리고 건강하니까 합병증이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합병증이 혹시 생길까요? 네, 소아들은 성인과 다르게 뼈의 유합이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그 치료 시기를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뼈가 이미 유압이 돼버려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 맞물림 같은 경우에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치아 맞물림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약간은 교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저희가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 금속판을 중간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요즘 주변에 보면 사회인 또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야구하다가 야구공에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코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코뼈가 함몰됐는데 잘 됐다. 내가 코가 문제였는데 수술 후에 이때다. 성명을 같이 받아야 되겠다. 이때다. 하늘이 준 기회다. 근데 교수님 이 수술 후에 성형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골절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른데 골절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절을 복원시켜주면서 그 미용적인 수술도 같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얼굴 손상에 따른 그 골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네. 생각만 해도 얼굴 다친다면 끔찍하죠. 예,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다쳤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정규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